뉴스 보면 치아 재생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은 뭐 임플란트 틀리 안 해도 돼, 이 치아 자라게 하는 약이 나왔다, 일본 치아 재생 약 세계 최초 개발 주목, 이런 게 있거든요. 틀니랑 임플란트를 안 해도 돼, 이 뉴스를 보면 이제 환자분은 당연히 우와 하면서 궁금해 하실 테고, 근데 제가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 임플란트 틀니 안 해도 되는데, 그 신약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신약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뭘까? 환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치아를 재생시키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잇몸뼈에서 치아가 자라나게 하는 게 요거고, 일반적으로 이미 있는 성인 영구치가 많이 깨졌을 때 약을 발라서 또 상아지를 재생시키는 그런 약도 있는데, 오늘 치아 재생 신약은 가장 최신 버전, 뼈에서 실제로 치아가 정말로 자라나오게 하는 그 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논문인데 아마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썼던 논문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직학과 관련된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치과대학 가는 이제 해부를 하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과대학 가도 해부를 하거든요. 이제 구강과에서는 구강암수술, 양악수술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목 위에 해부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치과대학에서는 해부를 2번 배워요. 머리, 목 해부학과 해서 여기만 싹둑 잘라서 해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홀바디, 이제 전신 해부를 다 하기도 하는데, 치과대학도 그렇고 의과대학도 그렇고 유급이라고 하죠. 한 학년을 더 다니게 되는. 그래서 예과나 본과 이런 때 이제 가장 많이 유급을 당하는 게 이 해부학과 조직학이거든요. 조직학은 한마디로 현미경을 보면서 안에 특징을 보는 건데, 치아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치아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지만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외벽, 상피 이런 데서 출발해갖고 이 버드, 캡, 벨 이런 시기를 거쳐갖고 만들어져요. 유급을 당할 뻔했는데, 아무튼 조직학적으로 여러 개 발생 단계를 거쳐서 치아가 만들어진다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이렇게 턱뼈에서 이제 치아가 쭉 발생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서 뭔가 조직이 발생한다는 거는 신호 전달 과정, 세포와 세포, 또 세포 안으로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요 과정이 필요한데, 치아 만들어질 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필요한가를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BMP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대표적이고 또 중요하거든요. 이 BMP는 우리 잇몸뼈 아니면 우리 다른 데 뼈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 치아 만드는 데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치아 재생 신약에서도 BMP가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덴탈 에피셀리움 이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뿅 하고 치아가 생길 때 신호 전달 과정을 요약을 해 놓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MP거든요. BMP가 이렇게 쭉 작용을 해서 치아를 만들어내는데, 이 링구얼 버드,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싹이 2개가 있나 봐요. 나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 저는 배웠는데. 그런가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치아 싹이 억제되지 않고 만들어지면 치아가 이렇게 모양이 2개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MP가 작용을 해갖고 치아도 만들어내는데, 이 링구얼 버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싹을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USAG라는 요 물질이 거기에 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링구얼 버드가 자라게 하는 거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USA1G라는 물질을 그 사람들이 한번 없애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한 게 치아 재생 신약입니다. 논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MSX1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MSX1은 위턱뼈에서 이제 어금니나 뭐 앞니 같은 거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인데, WT는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실험할 때 유전자 변형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고, KO, 나가웃, 그 유전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MSX1이라는 유전자가 결핍인 경우 어금니가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다시 보세요. MSX1이라는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고 USA1G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호 분자가 정상인 경우에 어금니 싹이 안 만들어져요. 그 말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뭔가 싹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MSX1이라는 유전자가 없고 USA1G라는 신호전달 물질까지 없도록 유전자 변형을 시켰더니 없었던 치배가 생기더라. 신기한 거죠? 잘 보세요. 원래 내 치아에 싹을 만들던 유전자를 없앴더니 싹이 정말로 안 생겼는데, 그 싹도 없는데 어떤 신호전달 물질마저 없앴더니 다시 싹이 생긴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USA1G
USAG1 여태까지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USAG1이라는 물질을 억제했더니 뭔가 다시 생겼다.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다음 실험부터가 되게 재밌는데, 또 이제 EDA1, ED1A가 아니에요. EDA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 치아가 이제 발생할 때 보면은 외배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EDA1이 그 외배엽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면은 EDA1이라는 유전자가 없고 USAG1이라는 유전자는 정상인 경우에 보면 아래턱뼈 어금니가 결손이에요. 다시 EDA1 외배엽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없고 치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됐던 그 분자가 정상인 경우에 보니까 디펙트, 어금니가 안 생겨요. 똑같이 EDA1이라는 유전자를 결손시킨 상태에서 USAG1이라는 물질을 없앴더니 치아가 다시 생겼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정상적인 치아가 만들어지고 링구얼 버드가 없어져야 되는 어떤 싹이 있는데 USAG1이라는 이 신호 분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싹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정상적인 치아가 생기는데 이 분자가 있으면 이게 없어지지만 이 분자가 없어졌더니 다시 생겨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요거를 없앨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약을 쓰게 되면 치아가 생기겠거니. 똑똑하신 과학자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특이한 게 또 뭐냐면 EDA1, 그러니까 치아를 만들 때 중요한 그 외배엽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가 정상인데 USAG1 뭔가 억제했던 신호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과잉치가 생겨난 거예요. 과잉치가. 그 말인즉슨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정상이야. 정상인데 이거를 없앴더니 치아가 더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말인즉슨 USAG1이라는 물질이 평소에 치아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있던 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치아 만들어지는 싹 뭔가 외배엽이 정상일 때 이걸 없애봤더니 치아가 더 생기더라.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죠.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냐면, 우리 몸은 유전자가 정상이니까 USAG1이라는 유전자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평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억제하는 방법은 이 유전자 자체를 없애는 건 여태까지 실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USAG1이라는 물질을 억제한 항체를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항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항원에 결합한 항체를 일부러 넣어서 얘를 없애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차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USAG1이라는 유전자를 없애서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볼 수도 있지만,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 놓고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를 넣어서 단백질을 없애 놓고서도 그 역할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 12번, 16번, 37번, 48번, 57번이라는 거는 USAG1이라는 항원, 그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항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더니 이 37번이라는 항체를 넣었을 때 없었던 치아가 다시 회복됐다. 회복되는 비용이 월등하게 높았고, 57번이라는 항체를 또 만들어서 넣어봤더니 치아가 없었던 게 다시 생기는 거를 또 넘어서 갖고 과잉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두 개가 만들어서 퓨전되는 양상도 발견이 됐다. 이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실험이 어려워요. 아무튼 간에 USAG1이라는 단백질은 뭔가 치아를 만드는 걸 억제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없었던 치아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과잉치나 융합된 치아까지 만들어지더라.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체를 이용을 해갖고 그 USAG1 그걸 억제를 시켰더니 원래 났던 앞니의 입 천장 쪽으로 보통 설치기라고 하는 이가 실제로 생겼어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치아가 생긴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USAG1이라는 이 우리 몸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이 분자를 억제하는 항체를 백승우라는 하는 과학자가 개발해서 임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항체를 주사로 만들어 갖고 입안에다가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억제를 시키니까 없던 어금니가 생겨나는 마법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과연 물질을 억제하는 거를 만든 항체를 주사로 만들었을 때 실용성이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USAG1이라는 단백질, 어떤 항원을 억제하는 항체를 외부에서 넣어줄 때는 면역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예요.
특이하게 이 항원에만 결합되는 항체를 잘 만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 면역 반응과 관련된 약물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비만세포라든지 뭐 알러지 반응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잘 개발을 했는데 입안에 주사를 놨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드는데 어떤 사람은 입안에서 면역 반응이 나서 붓고 아프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신약이다 보니까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재생되는 위치거든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없었던 잇몸 뼈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치아의 안쪽에 치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항원 한계인 거죠. 치아 싹이 이렇게 두 개 자리가 있는데 생겨야 될 치아의 안쪽,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치아 싹을 억제하고 있던 친구란 말이에요. 얘를 없애갖고 다시 싹을 만들었더니 원래 있었던 치아의 안쪽에 생겨요. 안쪽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가 없었어. 치아를 재생시킨 약을 넣었더니 내가 갖고 있던 치아에 이렇게 안쪽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정치료를 다시 해야 돼요. 교정치료를 다시 꺼내야 돼, 바깥으로. 이게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동물 실험한 거 이렇게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치아보다 안쪽에 생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과잉치처럼 여러 개가 생기거나 붙어서 자라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넣어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치아가 붙은 이상한 모양이 또 생겼어. 그러면 치아는 만들어놨는데 모양이 이상하니까 또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또 하나는 소요기간인데 여기 이제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기초연구를 하고 전 임상시험, 동물한테 아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전 임상시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한테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이거 통과했어. FDA 심사해야 되거든요. 신약 판매 승인해야 되죠. 판매 승인은 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다 손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벌써 10년이 넘잖아요. 회사 차려서 유통망 확보하고 하는 데까지도 앞으로도 벌써 15년,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를 한 거죠. 치아 재생 신약이라고 해서 뉴스는 막 이렇게 우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약이 우리 몸에 실제로 들어와서 작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비용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왜 이번에 그 코로나 겪으면서 뭐 mRNA를 기반한 뭐 주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실험은 항원항체를 이용한 신약이 될 거거든요.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신약의 종류들마다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이게 g당 단가였는지 10g당 단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비싸요. 비싸. 어떻게 잘 해갖고 치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될 자리의 안쪽이 아니라 정상 위치에까지 나오게 하는 걸로 어떻게 개발이 됐어. 그런데 비용이 지금 임플란트 비용이 얼마죠? 대충 1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신약이 개발됐는데 치아 하나 만들어내는 비용이 300만 원이야. 과연 그 치료를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실까요? 자, 다시 치아 재생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면역 반응을 이용했기 때문에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을 쭉 읽고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안쪽에 만들어지거나 과잉치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고,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이 기초 연구부터 시판까지가 20년이 넘게 걸리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거, 비용. 지금 치아 하나 빠졌을 때 임플란트 하나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신약은 분명히 그거보다 싸야 경쟁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존의 치료 방식보다 쌌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인가는 제 머릿속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고, 비용이건 소요 시간이건 다 떠나서 과연 빠진 치아 그 제 위치에 정상적인 모양의 치아가 나올지는 더 의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돈 들여서 치아는 재생시키는 어니치로 가야 될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치아의 원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약이긴 하지만, 기발하기는 하지만 임플란트가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분들 또 그 치과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새로운 물질, 뭐 새로운 치료 방법 이런 게 있을 때 우와 뭐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렸던 약이 부작용 혹은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죠.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면 비용이랑 개발까지 남은 기간일 거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과연 재생이 될 것인가. 요게 다 해결이 된다면 뭐 임플란트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주사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드릴 막 해서 환자분 공포감도 줄일 거고 간단하게 주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과학자분들 꼭 이뤄두셨으면 좋겠습니다.